안녕하세요. 이관용의 열린 서재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를 보면요. 데이터 곳곳에서 아주 선명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체적 난국이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경고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지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제 머리 제가 따고 싶어요. 이게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금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미용실 가는 것까지 부담스러워진 거죠. 실제로 명절에 고향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를 한다는 직장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부터 지출을 줄이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기가 여기서 그치진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이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 예체능 학원부터 줄여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건 우리 가게가 느끼는 압박이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신호겠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이 지갑에서 시작된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갑을 닫으면요. 그 충격은 곧바로 서비스업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10명 중 7명이 일하는 곳이 바로 이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가게 몇 개가 어렵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일자리, 나아가 한국 경제의 허리가 흔들리는 문제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얼어붙은 골목 상권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현실은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정말 믿기 힘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외식업 매출이요.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리두기 때문에 가게가 텅텅 비었던 그 팬데믹 시절에도 어떻게든 버텨냈던 외식업이 바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수치가 바로 마이너스 2.7%입니다.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이만큼 줄었다는 건데요. 숫자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688억 원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에 있는 수많은 식당에서 이 돈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불황이 식당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학원, 미용실, 심지어 동네 수리점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머리를 자르고 고장난 물건을 직접 고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불황이 우리의 생활 패턴까지 바꿔놓고 있는 셈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니까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분기 서울의 외식업 점포수는 팬데믹 시기보다도 더 적은 최근 3년 내 최저치로 뚝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금융권의 경고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동네 가게의 어려움이 어떻게 은행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자, 다음 데이터를 이해하시려면 고정이하신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하는데요. 어렵게 들리시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은행이 이 돈은 떼일 위험이 크다 라고 판단하는 부실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KB국민은행 자료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부실 대출이 얼마나 폭증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주목할 곳이 바로 이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입니다. 증가세를 보면요. 그야말로 수직 상승에 가깝습니다. 540%. 이게 지난 2년간 부동산업 부실 대출의 증가율입니다. 5배가 넘게 폭증한 거예요. 이 엄청난 증가세 때문에 이제 은행에게 가장 위험한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이 되었습니다. 바로 내수 침체가 부동산 시장을 거쳐서 금융 시스템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신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나오는 진단이 바로 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개인의 소비에서부터 금융 시스템까지 모든 지표가 이렇게 경고등을 켜니까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이 바로 이겁니다. 총체적 난국. 소비, 투자, 생산이라는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들이 모두 동시에 멈춰서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거시 경제 지표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요. 나라 빚과 가계 빚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었습니다. 안에서는 소비가 얼어붙고 밖에서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인 겁니다. 다섯 번째,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정부가 직접 동을 풀어서 급한 불을 끄는 추경카드가 있고요. 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파급 효과가 큰
건설 경기를 부양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단기 처방을 넘어서 아예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주장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데이터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해법이 선택되고 우리 경제가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관용의 열린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